유권자 표심을 흔든 핵심 공약, 이제 실천이 중요할 때입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과 함께 새 정부의 약속과 공약 실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대선 기간 정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사무총장님,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긴 하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매니페스토 이게 뭔지 좀 간략하게 좀 우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정치인의 표력형 거짓말과 약속 실천을 검증하는 시민단체인데요. 예. 저희가 선거 공약을 재규정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식을 임명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공약은 고용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주권자다, 또 고용계약서로서 선거 공약을 확보했다. 예.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야, 이 공약이 고용계약서다. 야, 이거 좀 되게 아주 많이 와닿습니다, 이게. 그래요. 사무총장님, 근데 이번 대선에는 아무래도 좀 정책 실종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서 지금 대통령이 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제 선거일 6일 전에 공약집을 내서 많이 좀 부실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또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시기에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제시한 주요 공약들 어떻게 좀 취합이 많이 됐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평가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에 대한 또 요번에 대선 결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오늘 대한민국 국민은 임기 5년의 새로운 대통령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고용계약서로서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 공약을 담은 공약집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이 대선 공약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또 특히 이제 포괄적인 선대위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선거 공약, 보통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 공약도 같이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데 굉장히 좀 애를 먹거나 시간이 좀 많이 허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공약의 재정 설계가 좀 부실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대선 공약의 평가를 하려면 1호 공약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결국은 경제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예상되면서 이 공약에서 성장을 전면으로 등장시켰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걸 이행하기 위한 대차 제조표, 저희는 공약 가계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재정 설계는 상대적으로 부실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국민 생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약, 뭐니 해도 이제 경제 관련 공약이겠네요. 경제 관련 공약도 있는데 이렇게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니페스토 본부가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후보자들에게 이건 좀 저희가 좀 산정해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전문가들이 10개의 의제를 좀 추려봤고요. 예. 여기 우선순위를 좀 유권자들이 좀 확인해 본 바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권력기관 개편이었고요. 두 번째 경제 회복이었습니다. 예.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돼서 가장 처음 얘기하는 것도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민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예. 그런 유권자들의 얘기들을 정확히 답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과 글로벌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예.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1순위 핵심 공약이었던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삶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3순위 핵심 공약이죠. 가계 소상공인 활력 증정과 공정경제 실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이 공약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어떤 재원 마련이 확실하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재원도 좀 중요한데요. 예. 이제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예측을 하면 예. 이 협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바로 인수위 없이 시작되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관련한 위원회가 설치될 거고요. 이게 예. 한 2년 정도의 임기로 운영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또 내각 구성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 탄핵 이후에 선거를 치렀던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내각 구성에만 한 190일 정도 걸렸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추려볼 수 있습니다. 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를 볼 때 첫 번째는 재원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국회 동의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는
반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이 신축적인 시스템을 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열쇠는 협치고요. 예. 이런 것들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얘기하는 이걸 사회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토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재원 마련 방법이 있다면 뭐 국회 동의와 지금 과반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쉽게 갈 수 있겠네요. 이번 정부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 동의를 얻는다고 해서 국회 동의를 얻는다고 해서 이게 대통령의 국정 이행에 굉장히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 여론, 여론의 지지를 좀 받아야 되는데요. 예. 지금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 재정 관리를 할 때 굉장히 마른 수건을 짜듯이 예. 여러 가지 세금을 좀 줄여둔다니 기업의 세금을 줄여둔다니 해서 지금 재원 마련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증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좀 얻어내는가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선거 기간 중에는 증세 얘기는 절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표가 뭐 나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희 답변에 예. 증세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어느 부분에 증세를 할 것인지 얼마의 규모의 증세를 할 것인지는 피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솔직하고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네. 국민의 동의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쪽에서 각 후보들에게 이걸 요청을 하면 이게 의무적으로 후보들이 내야 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이게 굉장히 엄중한 국민의 어떤 질의라고 봐서 예. 지금까지 모든 후보들이 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뭐 지난 떨어진 후보들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나머지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그 공약면만 봤을 때는 어느 후보가 그래도 가장 좋았나요? 저희가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누가 좋았다 누가 나쁘다는 어떤 관점에 따라 좀 다른 측면인데 예. 저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데 꽤 애를 먹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정리하는 데 애를 워낙 많아서요? 많은 제세력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당에서 경선을 치렀을 때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많은 가치들을 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데 좀 애를 먹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이후에도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고요. 또 당과의 화학적 결합이 이렇게 원활한 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준비 중이다. 이 캠프 혼자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정당의 정책실의 도움을 받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서 정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답변서 이렇게 보내왔거든요. 업그레이드 중이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 중이나 업그레이드 중이나 예. 갱신 중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처음 대선에 임하고 또 어떤 정당의 세가 좀 약하다 보니까 예. 지금 완결성 있는 대선 공약집을 내놓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이 공약 이행을 이 새 대통령이 해야 될 텐데 이 국민들이 이 중간중간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어떤 국정과제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공약 이행에 대한 것들을 좀 공개하는데요. 예.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우선 사무총님 우선 1년에 한 번씩 공약을 공개를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보를 공개하죠. 국정과제에 관련된 위원회가 과거에서도 공약 이행이 어느 정도 됐고 뭐가 문제다라고 하는 걸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체가 어디죠? 예? 주체가 어디예요? 주체가? 이게 그러니까 위원회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 설치가 되지 않고 인수위를 거친다고 하면 보통 총리실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 언론이나 시민사회가 이렇게 크게 좀 평가를 하거나 또 거기에는 팩트 체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볼 때 우리는 대통령을 고용했다고 하는 측면으로 이게 나오는 공개되는 정보들이 제대로 된 정보들인지에 대한 팩트 체크도 할 필요가 있고요. 예. 또 몇 개 중에 몇 개 지켰냐라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고용주 입장으로
과연 이런 걸 하는 게 좋은지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토론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예, 그쵸. 무조건 공약이라서 다 좋은 건 아닐 테니까 여튼 우리 국민 생활에 아주 절실하게 와닿는 공약들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내린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제시된 공약들이 아무래도 이 현실적으로 많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국민들도 알아야 될 텐데 어떤 국민들과의 소통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이거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어, 제공한다는 측면을 좀 넘어서요. 자꾸 저희가 이제 고용주라고 하는 입장을 말씀을 예, 드렸는데요. 변화했다고 하면 또 변화해서 공약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예, 이건 국민들에게 재승인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재승인 받는 방식이 첫 번째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 승인을 받는 방식이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국민을 상대로 전체를 상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솔직히 얘기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걸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론들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나가야지 그냥 그 정파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게 그 거기서 정리하거나 하는 것은 이게 좀 안 좋은 사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총장님,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이 법률도 아닌데 법안도 아닌데 뭐 어떻게 뭐 이거를 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건 이거 조금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건 아니죠. 그 음,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공약을 중심으로 대의를 위임하는 거고요. 예,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계약의 갑은 분명히 국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국민에 대한 것들을 이행하는데 국회에다 보고를 하고 국회 승인을 받고 또 국회 동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면요. 예, 미국에서 공약 이행을 가장 성실하게 했던 또 미국에서 굉장히 협치를 잘했다라고 하는 클린턴 대통령의 예를 들을 수 있는데요. 예, 공약 이행률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은 그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직무 시간들을 국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음, 이 국회라고 하는 것들을 그 파트너 이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보고요. 성실하게 거기다가 정보를 공개하고 승인을 받는 음,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도 하고 예, 국회에 가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이제 미국의 예 들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 역대 정부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좀 벤치마킹할 만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던가요? 성공적인 사례보다는 굉장히 유의미한 시도가 있었는데요. 예. 공약 이행 책임을 비례대표위원에게 나눠주고 공약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진행하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여야 공통적으로 이런 시도는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법안이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야 공통 공약을 국회에서 협약을 통해서 함께 예. 이것은 이행하자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정파적인 이해에 따라서 제안은 됐고 이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어떤 비례대표위원에게 그 법안에 관련된 공약에 책임을 지어주는 것, 또 국회 공통 공약이라고 하면 여야 협약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먼저 좀 해보는 것. 이런 시도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그 뭐 아까도 뭐 사무총장님께서 뭐 국회 승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시민단체 사회 그 입장에서 어떤 제재랄까요? 이런 방법이 있나요? 이게 모든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 법적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굉장히 좀 위험하고요. 예. 네, 그 대신에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선거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 전국 선거에서 아하. 대통령의 신뢰에 대해서 음. 거기에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예. 그런 선거들을 중간 평가 선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럼 끝으로 저희 사무총장님, 이 새로운 대통령 이 공약 이행을 지켜보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은 결국 고용주입니다. 그래서 대민주주의에서는 문민 통제라고 하는데요.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한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관객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새로운 대통령을 잘 써먹는 방법인지를 좀 국민들이 고민하셔야 되고요. 같은 의미에서 대선 공약집은 당선자의 사용 설명서라고 보시고요. 혹시 공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오늘 그 공개되어 있는 그 공약집들을 좀 꼼꼼히 훑어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좀 지금 고민해 주시는
그런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